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로베트TV의 로베트입니다. 제가 집에서 또 여기 녹화를 하는 타이밍이 돌아왔다. 이것은 뭐냐, 월간 견적을 촬영을 해야 될 시즌이 돌아왔다는 거죠. 벌써 이제 여러분 2020년 이 개같은 한 해가 지나고 2021년이죠. 이제 2021년 월간 견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월간 견적 만든 지 이제 거의 1년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은 부품들이 나왔습니다. 인텔 10세대부터 해서 라이젠 5000번대, 뭐 그래픽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죠. 뭐 RTX 3000번대, RX 6000번대 등등 참 많은 게 나왔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제 그래픽 신시리즈 얘기는 없지만은 인텔 11세대라든지 DDR5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더 혼돈과 아주 그냥 어지러운 그런 견적이 또 쪄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 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1월 견적을 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현 상황 12월 중순, 초순이죠? 초중순 들어오면서 이제 막 그래픽카드 새로 나오면서 뭐 물량이 없습니다. SSD부터 시작을 해서 램, CPU, 보드, 뭐 모든 부품이 다 물량이 없어요. 수급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태예요. 구매하려는 사람은 많지만은 수급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 말인 즉슨 무엇이다, 여러분들? 이 공급 곡선 그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 배우셨을 텐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지금 시기가 성수기에 들어가야 될 시기는 맞습니다. 근데 원래 부품 수급도 상당히 괜찮으면서도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 곡선이 올라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품은 이만큼 내려왔는데 수요는 더 올라간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뭐 부품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이번 1월 견적이죠, 짜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 견적을 짜고 나서 한 2주 뒤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물품이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특히 라이젠 5000번대 CPU들이죠. 5000번대 CPU들은 확실히 물량이 좀 다시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이외의 그래픽 카드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3060ti라든지 아니면은 3070, 3080 뭐 이런 제품들 거의 뭐 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뭐 공급에 차질이 있는 문제도 있고요. 찾는 사람들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년 봄이 되어야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네, 바로 견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저가 사무용이고요. 기존과 큰 차이는 역시 없습니다.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메모리가 삼성 메모리가 아닙니다. 예, 삼성전자 메모리가 지금 12월 21일 제가 이거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는 상태예요. 예, 혼자만 4만원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뭐 다른 메모리랑 비싼 데는 막 8,000원 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요.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특히 저가 사무용, 최대한 가성비를 원하는 유저분들이 혹은 구매자분들이라면은 굳이 삼성을 꼭 가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팀그룹, SN코어, 뭐 게일 등등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쿨맥스에서 새로 나온 베이비 샤크라는 케이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작고 아담한 에메이틱 사이즈 케이스고요. 사무용으로 쓰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전면 힌지 구성이고요. 뭐 가격이 24,000원대로 상당히 저가형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네, 가격은 30만원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정말 이제 간단한 워드, 엑셀 이런 거 사기에 무난한 견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번은 고가 사무용이에요. 제가 3400G를 넣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4350 르누아르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미쳐서 날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3400G로 나오는데 3400G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거의 20만원대예요. 정품 같은 경우에 멀티팩 28만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3200G, 뭐 3400G 이런 모든 제품들이 다 구성품에 속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만약에 4000번대 르누아르를 가실 분들이라면 당연히 A520으로 가야겠죠. A520으로 가실 거면은 뭐 오로스 엘리트 기가바이트, A520 S2
뭐 이런 여러가지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 일단 게일로 넣었고요. 제가 예전에 조립업체 일할 때 3400G까지는 조립을 직접 해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옛날 AMD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메모리 호환성이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 이건 3000번대 들어와서도 동일하게 발생했던 문제들이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제품들이 SN코어랑 마이크론, 이 두 제품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게일로 구성을 했고요. SSD는 250 중에서 가장 저렴한 D램이 탑재가 되어져 있는 SSD로 구성을 했습니다. P&I 엑셀레이터 CS 2311로 구성을 했고요. 나머지 구성은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포토샵이라든지 뭐 간단한 정말로 간단한 영상 편집 이런 까지 가능하시고요. 물론 이제 나는 좀 더 투자해서 그래픽 없이 영상 편집이라든지 코딩 뭐 이런 거 좀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4650이라든지 4750 이런 쪽으로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B450 메인보드라든지 X470 메인보드에서는 정식적으로 바이오스를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은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즉 르누아르랑 버미어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는 아끼고 싶다, 4650, 4750G 뭐 이런 제품들을 갔을 때 나는 A520보다는 좀 더 안정성 있는 메인보드를 사고 싶은데 B550은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B450이 충분히 대체품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유명한 제품들을 봤죠. 에이수스 터프 B450M 프로 S도 있고요, 일반도 있고요, 뭐 플러스 LA, 뭐 플러스 2라고 하는데 뭐 이런 제품들도 상당히 존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체품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 뭐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하시다는 분들은 뭐 500기가 SSD로 가도 되고요. 하드를 2테라, 뭐 1테라, 4테라 이렇게 추가하셔도 나쁘지 않은 구성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견적은 저가 게이밍이에요. FHD 기준으로 짜져있는 저가 게이밍이고요. 솔직히 보면은 기본적인 구성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기존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눈치는 채시고 있을 텐데 그래픽카드가 바뀌었어요. RX 5500 XT를 넣었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던 수많은 그래픽카드 중에서 일단 RX 570, 580은 쓸만한 제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했던 테스트 결과값에서는 RX 580 이꼴 RX 550 XT였어요. 그리고 일단 RX 5000번대에서 발생하던 그런 문제들은 많이 개선이 된 상태고요.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이제 거의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이제 2년 정도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정성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팀그룹으로 구성을 했어요. 삼성 메모리로 구성을 하면은 거의 지금 8만원 돈 가까이 들어간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차이가 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두 장 구성을 하면은.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인텔 10세대 i5 시리즈에서는 3200MHz 클럭 메모리가 인식이 안 됩니다. B 시리즈 메모리 메인보드에서는 2666MHz, 즉 21300 클럭 제품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위에 거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은 2666이 기본적으로 최대 한계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80만원대 구성이고요. 전체적으로 FHD에서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게임 하시기에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옵션 타협을 했을 때. 근데 만약에 난 좀 더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중고를 알아보세요. RX 570이라든지 GTX 1650 슈퍼 같은 제품들을 중고로 알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신제품이 다시 신품이 들어오는 거를 기다리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1월달에 루머로 돌고 있는 뭐 3050 뭐 이런 거 노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고가 FHD 게이밍 견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진짜 좀 나눴어요, 일부러. 왜냐면 가격대가 좀 많이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0만원대 미만에서 구성할 수 있는 꽉꽉 채워놓은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다 동일하지만 그래픽카드는 RTX 2060으로 구성을 했고요. 일단 에이수스 터프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갤럭시에서 2060 플러스라는 제품이 존재해요. 물론 2060 슈퍼가 아니고 그냥 2060 기반의 플러스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60이랑 동일할 건데요. 즉 FHD에서 풀옵션이라든지 옵션 타협을 해서 뭐 고주사율 플레이가 가능한 견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100만원대에서는
꽉꽉꽉 채우는 경적입니다. 여기서 아마 뭐 조립비 초과하면 100만원이 약간 넘기는 할 텐데 지금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을 기본적으로 해서 참고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10400F, 10400 뭐 내장 그래픽이 있고 없고 차이지만은 가격대는 지금 10400이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찾아서 구매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계속 추천을 해드렸던 고가 FHD 게이밍 견적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거의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저가 QHD 민 게이밍이에요. 이번에 제가 QHD를 다시 두 개로 나눴는데 일부러 나눴습니다. 3060 Ti를 넣고서 QHD로도 충분히 옵션 타입을 하면은 고주사율 플레이도 가능하고 물론 풀옵션으로도 기존 2080 슈퍼랑 동일한 성능이니까요. 뭐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FHD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견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가격대가 거의 120만원대 중반이에요. 참 슬픕니다. 제가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2060 슈퍼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원래는 한 60만원대 초반 50만원대 후반 정도를 구성을 하던 제품인데 지금 가격대가 다 올라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3060 Ti 가격이 좀 괜찮게 나오는 제품이라면은 빠르게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거 다 옵션 타입해서 충분히 돌아가고요. 제가 뭐 사이버펑크도 지금 즐겨 하고 있는데 옵션 타입 하면은 괜찮다 하더라고요. 아니면 풀옵션 갈고도 뭐 30프레임 이상 유지는 된다라고 하니까 QHD 뭐 저가형에서 구성하기에 130만원대 미만에서 구성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견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굳이 오버클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게일, 뭐 SN코어 뭐 이런 거로 구성을 나쁘지는 않고요. 메인보드에 좀 힘을 실겠다 뭐 이런 거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크게 상관은 없어요. 메인보드는 뭐 그래픽카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CPU를 뭐 여기서 10700으로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B460 스텔레전드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고 당연히 쿨러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확 뛴다라는 점만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설치 많이 하시는 분들은 돈 2배 내고 그냥 저기 SSD 가격 있죠? 딱 2배 더 내고 1테라 가는 거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할까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고가 사무용이에요. 이제 5600X를 기준으로 했고요. 제가 오늘 방송을 찍고 있는 이날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약 3만장 정도가 재입고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가격은 많이 비싼 편이에요. 멀티백 기준으로 37,000원대 후반, 정품 기준으로 40만원대를 저는 목표치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당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다 포함을 해서 구성을 하면은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되는 견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드도 상당히 비싸고요. 3070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그래픽카드 60mm가 넘어가는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면은 M-ATX 사이즈 보드에서 하단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ATX 사이즈 보드를 골라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B550에서 마땅한 대체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B450 제품 중에서 ATX 보드를 가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는 이 제품이 12월 말에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닉스 750W 골드 풀모듈러로 구성을 했고요. 시소닉은 지금 이슈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최신 제품들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가격대로서는 10년 AS 지원하면서 풀모듈러인 이 제품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골드 등급 넘어가는 제품들은 내구도, 구성품 다 독이니 개기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CPU 쿨러 같은 것도 있는데 RC400이라든지 RC410 뭐 이런 거 구성해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점만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총 견적이 110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될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700F라든지 10700에 서머랩 6.0 보드 넣고 B460M 스트랜드 가면은 확실하게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4K 한마디로 이제 게이밍 풀 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기존이랑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제 보드는 B550A 보드를 넣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3만원이 기본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OCCP 뭐 OLOI인가? 뭐 요즘 이상한 메모리들이 들어왔어요. 썰인에서. 여기도 삼성 B다이를 사용하는 메모리들입니다. 상당히 수율이 좋다라고 하고요.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RGB가 블링블링한 XMP 메모리 중에서는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 플레어 X 가격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물론 이제 여기서 4K를 좀 더 제대로 즐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6기가 2장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OLOY의 나이토크 비슷한 그 이렇게 나방처럼 생긴 나비처럼 생긴 메모리 있어요. 이게 한 33만원 정도 합니다. 예, RGB 블링블링 하고요. 이렇게 구성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굳이 순행 갈 필요는 없이 5600X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예외로 둔다라고 치고, 파워는 850W 마이크로닉스 풀모듈러입니다. 이게 한 13만원대였나? 그렇게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케이스는 리안리에서 새로 나온 215 케이스입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전면이 200mm고요. 상단에 280mm 순행까지 장착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왜 예전에 쿨러마스터 H500 시리즈랑 상당히 비슷한 흡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대는 9만원대고요. ARGB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고른 CPU 쿨러랑 호환이 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뭐 거의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은 한 250에서 260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업용 견적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만들 때마다. CPU 5900X, 이거는 뭐 쿨러 당연히 순행으로 넣어야 되고요. 메모리는 16기가 2장으로 넣었고, 그래픽카드는 일단 VRAM 8기가를 지원을 하는 3060 Ti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높은 하이급의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0만원 가까이 하고 있기는 한데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기는 합니다. 이 가격이 지금 당장에. 이거는 어찌 보면은 어도비 렌더링용, 3D 렌더링 아니면 인코딩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우리가 활용하는 어도비 계열에서는, 실사용에서는 아직도 인텔이 더 낫습니다. 제가 3900X, 5900X 테스트하다가 다시 10900으로 넘어온 이유가 그 이유예요. 예, 저는 팔았어요. 얘 그냥 5600X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게이밍으로 돌릴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 본인이 하려는 것과 본인이 어떤 부분을 주력으로 하는 것과 가격이 얼마 정도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말이죠. 이 경우에는 뭐 제가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뽐뿌 댓글, 뭐 유튜브 댓글, 뭐 이쪽도 여러 가지 제가 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통해서 뭐 쪽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진짜 전체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너무나도 비싼 상황이고, 참 맞추기 어려운 시즌이에요. 라면은 솔직히 이번 달 1월 달은 스탑이라고 보겠습니다. 가격을 좀 관망해야 될 시즌이 온 것 같아요. 1월, 2월은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나. 12월 달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11월에 12월 영상을 찍잖아요. 찍을 때마다 상당히 시장 상황이 좋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호재도 많았고, 구매할 타이밍도 좋았고. 근데 그게 딱 2주 만에 품절 났다고 보시면 돼요. 한 일주일, 2주 만에 거의 품절이 났다, 동이 났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월 달은 뭐 구매하시는 게 상당히 어렵다, 찾는 제품들도 많이 좀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생각하고 있던 가격과 상당히 비슷하다,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보다 싸다, 무조건 구매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 라고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 견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